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건파 생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겠죠? 네, 오늘 주말에요.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라고 또 영상 하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진도가 지금 2월 달 가입하시는 분들이 진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그래서 진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 어, 본인이 생각해도 저는 이거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배우시는 분들이 진도가 뭐 이제 일주일 좀 지났네, 그죠? 날짜로는 2주 차지만은 이제 일주일 좀 지났는데 벌써 공부를 거의 반 이상을 마치셨어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떤 분에 따라서는 거의 뭐 70% 이상 다 마쳤을 거라고 지금쯤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요. 그냥 사실 영상 보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근데 이 영상들이 지금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 영상들을 지금 그 공부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1주 차인데 벌써 뭐 4, 5주 차까지 넘어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우려와 약간의 기대감이 공존을 합니다. 우려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은 스쳐 지나갔을 경우에는 그 기억력의 한계가 조금 미흡하다는 거죠. 반복을 28번, 즉 28번 정도를 하면 머리에 각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상이 별로 없을 때는 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일주일에 두 개밖에 없을 때는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영상이 6개, 7개 보시다시피 7개 정도 있는데 이거를 거의 일주일 만에 이 영상들 3, 4, 50개 정도를 다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 강의가 참 재밌는 거지, 그죠? 네, 지겹지 않고 재밌다. 저도 사실 제 강의 한 번씩 어, 뭐 확인차 보다가 보면 3시간짜리 강의인데도 막 빠져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 강의에 제가 빠져가 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영상들이 좀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서 긴 영상도 많지만 좀 빨리 봐도 전혀 부대끼는 게 없고 또 영상을 보다 보면 깨닫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 지겹지 않아서 계속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러다 보면은 제 강의 한 강의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의가 50개 정도가 있다면은요. 예를 들어서 마인드 강의로 치면은 마인드 강의에 기본 핵심이 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 버는 습관을 기르자는 거죠. 돈 버는 습관을 기르자. 그다음에 10원이라도 소중히 여기자. 뭐 이렇게 큰 틀이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틀을 가지고 제 경험과 함께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이렇게 쭉 서술을 해 나가거든요. 한 가지 주제로 영상이 적게는 10가지에서 많게는 한 30개 정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내용은 다 틀립니다. 내용은 다 틀리고 그때그때 상황, 그 당시에 주가의 흐름 이런 것에 따라서 어, 제가 달리 어, 공부를 쉽게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요. 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 영상들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 10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대신에 그 10개를 100번, 200번 반복을 해서 이젠 제 입만 쳐다봐도 제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 정도가 되시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또는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좀 더 공부하시라고 많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너무 진도가 빠른 것도 문제고 또 느린 것도 문제입니다. 마음속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너무 진도에 맞춰서 느긋하게 가려고 하니까 뭐 꼼꼼하신 분들이야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지, 그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1주차에는 1주차만 열어두고 나머지는 다 잠궈 버렸습니다. 진도를 너무 빼는 것도 문제고요. 또 너무 늦은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영상이 많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할 걸 예상하고 저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요 근래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일주일 만에 마인드 강의를 다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들이 마인드 강의만 해도 지금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다 보셨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보셨는데 이제 유튜브 강의방에도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핵심적인 내용이고 여기도 있고 뭐 기법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기법 VIP 강의 차트 흐름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매매와 전혀 다른 면에서 시장을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주식에 대한 기본 상식을 버리시고 제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할지, 그리고 시장에다가 대응을 할지, 뭐 금요일에도 제가 우리 회원님 한 분하고 얘기를 했지만 어, 투자에서 옵션이든 선물이든 투자에서 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주는 내가 아니에요. 주는 메이저입니다. 그죠? 메이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차트를 보고요. 메이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가는 방향대로 매매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메이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얘들의 의도를 1분이든 5분이든 일찍 눈치를 좀 채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얘네들이 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승을 위한 위로 가는 거냐, 아니면 하락시키기 위해서 물량을 털어먹고 가는 거냐,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 하루짜리도 아니고요. 빠르면 10초, 늦으면 10분, 이 내의 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 기법들을 가만히 계산을 해보시면 얘네들은 메이저들의 움직임을 파악한다. 첫 번째 메이저 움직임 파악한다. 뭡니까? 차트를 보는 거지, 그죠? 차트의 캔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차트에 숨겨진 내용들, 남들이 보지 않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것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적절한 기법, 추세선이라든가 상한선 135를 이용해서 얘들이 앞으로 갈 방향을 미리, 그죠? 10초든 10분이든 미리 눈치를 채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 정도부터는 올라갈 것이다. 이 정도에서는 내려올 것이다. 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하루에 한 번, 그죠? 바람돌이의 선물이지, 그죠? 하루에 한 번씩 바람돌이의 선물.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가서 잘 먹고 나오면 한 달에 300, 400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주말에 운동을 다니면서 저도 고민을 어떻게 가르치면 더 나은 교육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질문, 저도 과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저도 운동을 하면서 주말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과연 이분들을 가르쳐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쉽게 내 매매를 익히고 따라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왔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제 마음처럼 제가 윽박지르던 시절, 그죠? 가르치면서 윽박지르던 시절, 뭐 저 때문에 울기도 하시고 뭐 그런 분들도 꽤 많으셨는데 기분 나빠서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 시절과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죠?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강의를 해왔던 때였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싫으면 그만이고, 야 배우기 싫으면 가라.
나는 내 이 기술을 니들한테 곱게 가르쳐 줄 생각도 없고, 곱게 가르쳐 줬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1%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제 매매를 배워서 돈을 버시라고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죠? 예, 회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고객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단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야단 좀 쳐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저는 또 사람이잖아요. 제가 고객 앞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생기는 게 하나가요. 그냥 제가 시키는 스케줄대로 따라오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지금처럼 주말에 또 강의를 올려드리고 또 장중에 자꾸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뭔가를 올려드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해가 될 수도 있고요. 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덕이 되는 부분은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점이고, 해가 된다는 법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예상보다, 즉 또 앞에 있던 선배들보다 더 빨리 배우느냐 더 늦게 배우느냐는 한번 해보는 거지, 그죠? 어차피 배우는 건 배우시는 건데 3개월까지 필요 없이 2달 만에 배울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지. 물론 적응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응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제 매매를 완벽하게 적응하는 데까지 뭐 한 달, 2달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이 사람의 의도, 즉 쉽게 얘기하면 제 말만 들어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제 말, 제 글 하나만 봐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과연 한 달 안에 가능한지 아니면 2달 정도가 가능한지를 제가 파악해 보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봐서는 2달 정도가 지나야 제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배우시는 분들도 과연 2달이 필요할지 아니면 한 달 안에 될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요. 또 가르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글도 많아지고 예전보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월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2월달 말이니까 3월까지 회원인데요. 이번 회원을 기점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가르치는 방식을 이제 앞으로는 고정을 시킬 예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이렇게 가르쳐보고 저렇게 가르쳐봤습니다. 작년 10월달 기준으로 매달 강의를 해주면서 이런 강의 저런 강의를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제가 제시해드린 제일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영상들을 보고 공부하시고, 대신에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실전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주말에 이렇게 내일에 대한 예상, 이런 것을 올려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만기일이라든가 또는 뭐 중요한 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매매를 하고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준비 자세,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장단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즉 시간이 필요하냐? 자, 내 매매를 배울 때 제 매매 기법이 어려우냐? 어려우면 어려워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좀 빨리 가르쳐서 빨리 익힐 수 있는 건지,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법들이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두 분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말은 마인드 강의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두 분이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똑같은 날 들어오셨는데 똑같은 날에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마인드 강의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되게 진도가 빨라요. 그 말이 보통 나오는 날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우리 카페 회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일주일 만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우려는 있고 또 약간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뭐 다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맞고 직장을 다니시고 뭐 가정이 있고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즉 전업 투자는 아니지만 전업처럼 할 수 있는 분들, 전업자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빨리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는데요. 한 가지는 잊지를 마세요.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뭐 4시까지 그죠?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 중에 차트를 올려드리면서 기법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자리에서 올라갈지 어떤 자리에서 지지할지 또 잡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쭉쭉쭉 계속 숨도 안 쉬고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근데 재매매의 최종판입니다. 최종판. 최종판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입니다. 하루에 한 번. 예, 하루에 한 번. 1일입니다. 1일. 예. 하루에 한 번 매매하는 겁니다. 타이밍, 시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12시 23분에 문득 일을 하다가 잠깐 20분 시간이 났어요. 그럴 때 프로그래밍 접속해서 2, 30만 원 먹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최상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보는 게 최상이 아니에요. 매매는 어떤 타이밍도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한번 매매를 하고 끝내는 게 가장 최적의 매매입니다. 예, 이해를 하시겠지, 그죠?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하면은 기법을 배우면 나는 내일부터 돈을 법니까? 사기꾼이지,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완벽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요. 완성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법의 완성, 그 다음에 매매 기법의 완벽, 둘 다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 뭡니까? 남는 거는 뭡니까? 대응밖에 안 남는 거예요. 대응. 그러면 자, 손에 내가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전쟁을 하는데 내가 총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전투기를 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전쟁을 하는데. 전투기. 얘가 이기지, 그죠? 상식적으로는, 그죠? 얘가 이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요, 운전 미숙, 초보 전투기라. 전쟁 중이다 보니까 그냥 어떤 놈한테 가리키 가지고 그냥 바로 투입시키는 거야. 총 쏠 줄을 몰라. 전투기에 미사일을 쏠 줄 몰라요, 미사일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얘가 이기겠죠. 내가 어떤 무기를 쥐고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가다, 그죠?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숙련입니다, 숙련. 전투기를 지어주면 뭐합니까? 운전을 미숙하거나 후진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나가는데 위험하니까 후진하려고 그래. 전투기는 후진 안 되죠. 근데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전투기가 추락하겠지, 그죠? 총을 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숙련공이라 숙련공. 10km 밖에서 사람을 저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미사일 들고 있던 뭘 들고 있던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든 간에 뭐예요?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거는 이 대응이라는 거고요.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숙련이라는 얘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지난번에 제가 강의 해드렸던 내용들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또 나오는 얘기지만은 처음에 많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다 아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 경우의 수가 본인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숙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처음에는 수도 없이 많은 것을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공부하는 게 줄어들고 새로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게 100가지를 배웠으면요.
100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90가지로 압축이 되고요. 70가지로 압축이 되고 10가지로 압축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 성향에 따라서 제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자기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성향. 나는 단타는 죽어도 못 치겠어. 그럼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단타를 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먹고 나오는데 나는 그 자리만 들어가면 맨날 손해를 봐요. 그런 자리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거는요. 제가 동체 시력이 굉장히 빠르고 머릿속에 판단력, 눈치가 진짜 빠르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십수년간을 이 매매를 하면서 그런 눈치를 얻어왔잖아. 그게 흔히 말하면 경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쌓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무심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자리를 여러분은 기법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기법에 없는 자리인데 왜 이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 그냥 나는 내 경험상 이런 자리에 들어가 먹는 자리잖아. 그죠? 그건 뭐예요?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는 기법과 관련해서 먹는 자리도 있고 기법 아닌 것도 있고 야간장에서 먹는 것도 있고 주간 시작하자마자 먹는 것도 있고 11시에 먹는 것도 있고 12시에 먹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서 또 원웨이장에서 먹는 게 있고 원웨이 하락장에서 먹는 것도 있고 횡보장에서 먹는 게 있고 대세 상승장에서 먹는 것도 있고 대세 하락장에서 먹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만 했는 것도 20가지 넘잖아. 그죠? 지금 제가 그냥 말했는 것만 2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안에 시간에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매매했을 때 10시에 먹는 타이밍이 있고 11시에 먹는 타이밍이 있고 12시에 먹는 타이밍이 있고 1시에 먹는 타이밍이 있고 2시에 먹는 타이밍이 있고 다음날 급락할 때 먹는 타이밍이 있고 야간장이 폭락했을 때 먹는 타이밍이 있고 미국 선물이 폭락했을 때 먹는 타이밍이 있고 미국장이 급등했을 때 먹는 타이밍이 있고 다음날 이벤트가 있는 날에 먹는 타이밍이 있고 이벤트가 없는 날에 먹는 타이밍이 있고 이것만 쳐도 뭡니까? 똑같은 아침 10시 상황에서 내가 매매를 하는데요. 자,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 해서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것만 해도 3, 40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은 아침 10시에 내가 매매를 한다고 컴퓨터를 켰단 말이죠. 그런데 365일 중에서 1년에 주식 거래가 되는 날은 200일 있잖아요. 그죠? 약 200일이라고 가정합시다. 약 200일이 가능하면 200번의 200번의 다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자, 아침 10시에 나는 매매를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어떻게 1년 만에 1년 동안 200번의 다른 케이스가 있는 거죠. 달라요.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요. 사람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은요. 비슷한 사람은 살다 보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다못해 가족이고요. 뭐 일란성 쌍둥이라 그래도 같지 않아요. 성격이 틀려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루도 같은 거 없는 날을 다르다. 이질적인 거지, 그죠? 이질적인 것을 1년만 쳐도 200번이잖아, 그죠? 200번이네. 이거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렇게. 점점점 줄이 나간다는 얘기죠. 10번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자, 미국 놈은 미국 놈으로 묶고요. 한국 놈은 한국 놈으로 묶는다. 한국 놈 아니에요. 한국 분은 한국 분으로 묶는다는 얘기죠. 사람, 그죠? 사람 이름으로 사람을 분류하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뭡니까?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으로 묶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국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가 다른 200번을 100개씩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100개까지는 못 묶겠지, 그죠? 최종은 이렇게 묶으면 좋은데 그건 힘들고요. 10개씩 묶어버리는 거예요. 10개씩. 그럼 어떻습니까? 200번이 20번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럼 뭐예요? 나는 시장에서 20번의 경우의 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20번의 경우의 수. 그 결정적인 게 뭡니까? 상승장과 하락장, 횡보장. 여러분들이 강의를 받을 때 이 내용 받았지,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상승장과 하락장, 횡보장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요,
이 경우에 아침 10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죠. 상승장에서의 아침 10시에는 어떻게 움직였다? 하락장에서의 아침 10시는 어떻게 움직였다? 횡보장에서의 아침 10시에 움직였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경우의 수가 20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묶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한 세네 가지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즉 쉽게 하면은 상승장일 때 10시는 아침에 상승을 했을 때는 10시 어떻게 되더라? 아침에 하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더라? 아침에 횡보를 할 때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거죠. 요거 하나가 그죠? 요거 하나가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럼 9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9가지, 9가지, 9가지. 그러면 이 200번을 압축을 하면은 약 30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약 한 30가지 정도. 이 200가지 중에서요. 그러니까 1년에 200명이나 되는 사람의 경우의 수를 압축을 하면은 3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래 되면 뭡니까? 진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건 예를 들면 아시아 사람, 그죠? 남미, 북미 이렇게 분류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 어떤 경우의 수가 오더라도 아침 10시에 어떤 경우의 수가 오더라도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요. 미리 보지는 못했어요. 미래로 갈 수는 없으니까. 미리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옛날 경험했던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슷한 케이스. 아까는 다른 케이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뭡니까? 비슷한 케이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놨다가 그거를 점점 압축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거를.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압축이 딱 된단 말이에요. 압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침 10시에 내가 매매할 때는 거의 패턴이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따져봤을 때.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압축을 하다가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이 매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 어, 나름대로는 이제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이렇게 약간 새로운 걸 조금 문이 넓어집니다. 이제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거죠.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배운 것을 시장에게 적용시키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 이건 저한테 제 거죠, 제 거, 그죠? 제 거를 따라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그죠? 이제 이 매매는 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저하고 아무리 똑같이 하려고 하지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기준으로 제 겁니다, 제 거. 그래서 제 마인드와 제 생각, 제가 매매하는 패턴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 이제 이 패턴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패턴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은 틀릴 거예요, 저하고. 왜? 사람마다 보는 게 틀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얘도 흔들리는 거예요. 앞쪽이 완벽하지 않으면 뒤쪽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해야지만 얘도 뭡니까? 탄탄하게 가는 거예요. 탄탄하게. 모래성이 아니고요. 콘크리트로 치는 기초가 탄탄하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건물이 위에 잘 씁니다. 모래성에다 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잘 지어놔봤자 뭡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밑에 모래성인데 뭐 위에 건물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잘 받쳐놔야 돼요. 그래서 초기 2달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제시해 드리는 방법,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왜? 그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나는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난 저 사람한테 저렇게 배워야 되겠다. 라고 예상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왜? 그거는 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되겠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2달을 정도를 끌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생각했던 그 예상대로 그 시간대로 여러분은 그 정도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실력.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고 좁아졌다가 이제 본인 걸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죠. 그럼 여러분들의 10시와 제가 투자하는 10시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틀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가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같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같습니다. 둘 다 돈을 번다는 얘기지.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나가시면 되고요. 네, 내일자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만기일 날 이상한 짓을 해놨잖아요. 그죠? 예, 만기일 날 이상한 짓을 해놨고 만기일 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올렸습니다. 예, 뭐 지수별로 4포인트 올렸지. 그죠? 4포인트 올렸는데 다음날 2포인트 하락 출발해서 2포인트를 더 내렸고요. 여기서 보너스로 1포인트를 더 내려가지고 5포인트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장 막판에 쳐올려서 급등을 시켰다가 또 종가에는 떨어뜨려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약 4% 정도를 하락시켜 놨어요. 요 줄 꺼져 있는 자리 있지. 그죠? 예, 줄 꺼져 있는 자리. 요게 아침에 시초가입니다. 그죠? 아침에 시초가이기도 하고 약간 고가이기도 하고 요 자리거든요. 중요한 저항선 자리입니다. 아침에 여기서 출발했다가 요날 조금 전날 한번 조금 크게 한번 놓고 볼게요. 여기서 출발했다가 쭉 떨어지면서 여기 저항을 만들었지. 그죠? 한번 밀렸다가 저항, 밀렸다가 저항. 요 자리가 뭡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던 저항 자리지. 그죠? 예. 뭐 286.3에서 3.5였는데 뭐 4 정도. 예, 이 정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저항선을 맞으면서 그냥 계속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대. 그죠? 저항 맞고 있다가 결국 5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이 자리에서 어, 순간 급등이 나왔고 순간 급등이 나오고 또 밀렸다. 그럼 여기서 하락이냐 상승이냐라고 따져보면요. 누가 봐도 하락입니다. 그죠? 누가 봐도.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내렸으니까 하락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입니다. 누가 봐도 하락이지. 그죠? 일단 일봉상 저항대를 한번 볼까요? 일봉상의 저항대. 일봉상의 저항대를 보시면 283.35 283.35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전날 저점이 얼마입니까? 확인해 봅시다. 283.35다. 그죠? 3호의 저항인데 3호까지 내려왔어요. 이 전날 저점이 그죠? 전날 저점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일단은요. 제가 286.45, 40, 35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저항대를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단시간 내에 이렇게 만드는 놈들이 또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죠?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들요. 이렇게 만드는 놈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양이 나왔던 이유가 결국엔 이 모양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온 거지. 그죠? 똑같은 모양이에요. 손절하는 거예요. 그냥. 예. 쳐올려놨는데 더 힘센 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겔도 막판에 다 정리해버렸지. 그죠? 미겔을 다 정리해버렸어요. 물린 놈들이 다 팔아먹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위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얘네들이 물량을 더 늘렸거나 이게 2시경에 마이너스 3천억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막판에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냥 뭐 1,000억 정도 남아있지만 다 팔아먹었어요. 그게요. 물린 놈들이 다 팔아먹고 나갔다는 얘기잖아. 털기를 뒀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갔잖아. 그죠? 그럼 위에 매물이 없어져 버렸죠. 이때 이 매물 있잖아요. 이 매물요. 개인들이 물려있던 매물을 이걸로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다음날 어제 금요일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야간장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측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차트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얘는 하락이에요. 하락요. 얘는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요. 일단은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래프로 제가 그려보자면 뭐 이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이게 282.5네. 그죠?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가는 게 지금까지 흐름대로예요. 흐름. 그냥 제가 주식을 오래 매매하면서 보통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자리까지 떨어질 것이고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본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게 282.5 정도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까지 흐름이에요. 잠시만요. 그런데 우리의 어, 우리의 용감한 미국장. 이놈이 좀 문제지, 그죠? 우리나라가 장중에 마이너스 5포인트 날 때 미국은 선물이 한 35포인트 수준 마이너스였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요. 나스닥 선물이 35포인트 마이너스였어요. 얘는 0.3% 정도? 0.34%? 한 4% 정도? 플러스로 0.4% 하락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1.78% 정도 마이너스였어요. 1.8% 정도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전날과 똑같지, 그죠? 전날도 이랬잖아요, 그죠? 전날도 급등했는데요. 우리나라 급등했는데 미국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한 20포인트, 3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미국 선물이. 우리나라는 폭등인데 얘는 얼마 못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야간장에 미국이 조금 뭐 지지부진하니까 선물이 급락해 버렸잖아요, 그죠? 이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폭락을 했어요. 미국은 별로 안 내렸어. 별로 많이 안 내렸어. 얘가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얘는 뭡니까? 폭등이죠. 전날하고 정반대지, 그죠? 얘는 폭등인데 미국은 별로 안 내렸다가 별로 조금밖에 못 올랐다가 조금 내리니까 얘는 급락해 버렸잖아. 반대로 얘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금 우려했어요, 그죠? 외국인들 막판에 마이너스 1,500억에서 플러스 2,100억 만들어놨어. 참 희한하지, 그죠? 어떻게 이 저점에서 이런 자리까지 만들었던 게 외국인이거든요. 아침부터 외국인들 두들겨 패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막판에 쳐올린 것도 외국인이고 종가 관리했는 것도 외국인이에요. 종가 관리도 아니죠. 고점에서 1포인트나 밀렸는데 종가 관리도 아니에요. 그냥 샀어 얘들. 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결과는 뭡니까? 급등이라 급등. 선물은 급등해버렸어요. 1.7포인트 급등해버렸어. 이게 전날 주간장의 저점이거든요. 종가거든요. 종가를 한 번도 깨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요. 계단식으로. 이때까지 뭡니까? 원웨이 상승이라 원웨이 상승. 뭐 이렇다 할 조정도 없어요. 그냥 원웨이 상승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가돌이 치다 끝나버렸어요.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보면은. 고점 대비 0.5%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가돌이 치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1.7포인트나 상승시켜 버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뭡니까? 저 미친 미국은 어떻습니까? 폭등이라 폭등. 미국 차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랐어요. 각도 한번 보시오. 각도. 이게 뭐 완전 90도 이상이지, 그죠? 90도면 직각이지. 80도 이상이지, 그죠? 뭐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사기도 아니고. 그나마 미국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올랐는데 얘는 뭐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라 그냥 날아가는 거. 배짜락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고점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죠? 예. 최근에 매물대를 장대 양봉으로. 그럼 지금 미국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저점이죠. 75% 구간에 있지, 그죠? 75% 구간. 얼핏 보기에도 75% 조금 돌파했는 것 같아요. 상한선에 의하면은 75%도 약간 돌파했는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하게 꺼 보셔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꺼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이 정도쯤이 75%겠지, 그죠? 75%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어요. 그럼 75% 구간을 정확하게 다시 보자 그러면 정확하게는 못 보지만 얼핏 다시 보자면
요 자리, 요 자리쯤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요 자리, 그죠? 요 자리를 맞고 저항했다가 여기서부터 날아가 버렸어 다시. 그럼 여기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얘는. 미국은 미국의 흐름대로라 그러면은 전고점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약 75% 구간을 돌파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계산기 뚫리게 보세요. 75% 구간 맞는지 안 맞는지. 제 눈에는 돌파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고점 가기 75%쯤 라인 같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얘는, 이게 진짜 이렇게 급락했는데, 그죠? 이래 급락했는데, 또 이렇게 올린다, 그죠? 미국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몇 포인트 올랐어요, 지금? 21,400에서 25,800이에요. 그럼 4,000포인트 올랐네, 4,000포인트. 와, 어떻게 이렇게 급등하나 보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얘는 지금 매물대가 다 사라져서 소화 다 시켰어요, 지금. 이 매물대.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는 매물대가 큰 매물대, 물려있던 매물대가 지금 가장 큰 매물대가 이 자리지,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앞전에서 쳐올릴 때 첫 번째 자리와 내려올 때의 가돌이 자리.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자리의 약 고점 부근에 있지, 그죠? 그럼 이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최소한 요 고점까지는 한번 찍어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그렇게 치면 26,000까지는 본다는 얘기죠. 근데 26,000이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20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200포인트 마저 돌파해 준다면 이제 매물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완전 미국하고는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요. 왜? 중국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미국은 미국 혼자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뭡니까? 중국이라는 대수출국이 있거든요. 중국이 잘못되면은 한국도 잘못되는 거예요. 미국이 많이 좋아져 봐야 아시아장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야간장에서 이런 모양이 나와버리면 다음날 되게 힘들어요. 예, 이렇게 모양이 나와버리면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주간장과 야간장이 전혀 흐름이 없잖아요. 자, 이거 원래대로 모양 같으면 보합 출발을 해서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뭔가 움직임의 변화가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바로 캡 더블레이까지요. 내일 아침 6시 출발할 거라. 286 정도에서, 그죠? 야간장만 봐도 286 정도에서 출발할 거야. 뭐 그 이상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일의 저항선 어디입니까? 이 자리지, 그죠? 내일의 저항선. 286.35에서 45 사이. 요 자리가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왜? 전날 처물렸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지, 그죠? 전날 처물렸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니까 이 자리에 올라오면은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내일 아침에는 286.45를 돌파하는지를 봐야 된다. 돌파할 경우에는 더 간다고 보시고 돌파를 못할 경우에는 더 떨어진다고 보시고 뭐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겠지, 그죠? 예,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단지 어, 중요한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 또 286 정도를 내일 회복해 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게 또 붕 떠버리죠, 이쪽이, 그죠? 이쪽이 또 갭이 떠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하방이 간다고 생각하고 잡았던 메이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날 하방이라고 보고 잡았던 메이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걔네들 또 처물려 버렸지, 그죠? 결국은 뭡니까? 또 한번 내려오겠죠. 여기까지. 근데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 시장은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냥. 저점과 고점에서 박스권. 절반 라인 한번 꺼주고 박스권인 거죠. 지금 시장의 흐름은 그냥 고점 깨지면 제가 박스권 올 거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뭐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요. 크게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죠? 요 안에서 그냥 박스권 차고 놀고 있는 거지. 박스권 매매.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이게 10포인트입니다. 10포인트. 이 포인트 요게요. 요 간격이 10포인트입니다. 우리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10포인트가 한 달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10포인트 정도면은 정말 엄청난 등락이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등락을 이틀 3일 만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못 걸리면 뒤지지만 잘 걸리면은 돈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쭉 올랐다가 쭉 내렸다가 쭉 올랐다 쭉 내렸다 이런 흐름이란 얘기죠.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그죠? 내년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여기 이쯤에서 내리겠지 할 때 다 쳐물리게 만들고는 쳐올려 버린다고 그냥 계속. 이 사람들 손절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계속 쳐내립니다. 이런 장이 올 거라고 얘기 드렸죠. 지금 그런 장이 왔는 거예요, 지금요. 준비를 하고 보는 사람은 뭐 별로 어려운 시장 아니지, 그죠? 별로 어려운 시장 아니에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크게 볼 일도 없을 끼고. 근데 준비를 안 하고 받는 사람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는 급락할 거라 싶어서 풋을 잡았더니만 다음날 폭등해버려. 마이너스 50% 나버리는. 시작하자마자. 이런 거 한두 번 맞아보면 깡통 차버리죠. 깡통을 차지 않더라도 자금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려서 뭐 전업 투자를 한다든가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계좌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려가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죠? 자, 일단 뭐 뉴스 이런 거는 뭐 제가 내일 다시 올려드리겠지만 별 큰 의미가 없고요. 뉴스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올려드릴게요. 내일 시장의 대충 움직임을 제가 같이 지켜봤습니다. 자, 272가 0.99지, 그죠? 자, 야간장에서 얼마인지 볼게요. 272. 0.67이네, 그죠? 0.65라고 잡고요. 얘가 0.65가 언제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0.65. 요 자리네, 그죠? 요 자리, 그죠? 얘가 0. 야간장을 계산했을 때, 야간장을 계산하고 봤을 때 얘의 예상 시가는 뭐 이 라인입니다, 그죠? 이쯤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주가 그리고 고점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갭이 반토막이죠, 반토막.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됐지,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해 버리면은 뭐 ELW를 잡은 사람이나 또는 옵션 잡으신 분들이나 물론 옵션 다 팔아먹겠지만 이분들은 손실이 엄청나게 납니다.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 자리는 뭡니까? 시초가이죠, 시초가, 그죠? 전날 시초가의 거의 하단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50원쯤이 54원이 뭡니까? 하단이죠. 그럼 답은 나왔네, 그죠? 얘가 0.65 정도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할 때, 뭐 이거 더 이하로 출발할 수도 있고요. 0.65가 몇 프로 떨어졌습니까? 30% 떨어졌네요. 그럼 저점은 얼마란 얘기예요? 0.54 부근이 되겠지, 그죠? 이거 깨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지, 그죠? 0.41까지. 그럼 다음 구간이 생기잖아요. 물론 이 와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이렇게. 뭐 계속 내리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깨게 되면은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 그럼 마디각이 생겼네, 그죠? 0.65, 0.54, 0.41. 근데 0.99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50% 마이너스가 얼마입니까? 0.5지, 그죠? 그럼 요 자리가 내일은 0.272는 요 자리가 내일 저항선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깨면 어떻게 합니까? 깨면 빨리 팔아야 돼요. 왜? 이게 있잖아, 이게. 근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걸 깰 가능성이 없다. 0.5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죠? 0.5까지는. 0.5, 0.49까지는 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최대. 여기는 올 가능성이 없다. 내일은 올 가능성이 없다. 지금까지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매니저는 어떻게 보낼지 몰라요. 만약에 뭐 이러다가 내일 287까지 올라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오겠죠. 뭐. 전날 보시면은 얘들이 50% 넘었거든. 손실이. 그러니까 풋도 50% 넘을 수 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0.54를 지지하게 되면은요. 0.65
올라가겠죠. 돌파하면은 다시 0.9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대형이잖아요. 그죠? 대형. 그리고 느긋하게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얼마에서 매수하세요? 이거 깨졌어요. 일단 가져가 보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일단 왜 가져가? 깨졌는데. 돈이 남아 돌아서, 예, 돈이 남아 돌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도 주식시장에는 돈 10원도 빠뜨리면 안 돼요. 왜? 버릇됩니다. 얘가요, 메이지가요, 되게 무서운 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빈틈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빈틈 파고 들어가지고 제 돈 뺏어가 버립니다. 빈틈을 파고 들어버려요, 얘들은. 그게 얘들 직업이에요. 얘네들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얘네들? 외국인이 그냥 외국인입니까? 개인이 그냥 개인입니까? 기관이 그냥 개인입니까? 아니에요. 다 큰 놈들이거든요. 이 개인은 우리 일반 개인들 아니에요. 일반 개인이 무슨 2천억씩 사고 있습니까? 주가 폭락하는데 2천억 사는 놈이 일반 개인입니까? 여러분들 어제 뭐 주가 쓸어 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큰 손들, 큰 손들. 큰 손들이 결국 외국인하고 보시면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1,700을 1,800을 팔면은 개인은 1,800을 사지 그죠? 외국인이 선물을 2천억 팔면은 개인은 1,000억을 팝니다 그죠? 뭡니까? 같은 놈들이에요. 이 개인은 같은 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쳐올렸을 때 이 개인들이 많이 쳐올렸잖아요.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죠? 이 개인은 누굽니까? 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럼 이 외국인은 뭐예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얘기. 검은 머리 외국인이 뭐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외국 계좌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개인이 외국인이 그다음에 똑같은 놈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놈이에요. 이 종 두 개를 가지고 살고 파고 있는 거라. 예를 들어서 하루는 개인 계좌로 쳐올리는 거예요. 외국인은 팔겠지, 그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뭐야?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파니까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국인이라고. 외국인은 누구라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개인이 외국인 같은 놈이라고. 그럼 다음 넣어야 되겠습니까? 몰라요, 그건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왜? 그래서 이렇게 올려왔거든. 지금까지 주가의 움직임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개인 계좌로 사고 외국 계좌로 팔고 그러다가 좀 저거 마음 내키면 어떻습니까? 외국 계좌로 팔고 외국 계좌로 사고 개인 계좌로 팔고 그냥 뭐야 이거 가지고 사고 팔아먹고 있는 거는 선물을 예를 들어 볼게요. 3천만 원 가지고 선물을 5개밖에 못 잡아요. 근데 선물 하루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25만 6천 개입니다. 25만 6천 개. 비결 보세요. 늘어난 게 없어요. 별로. 790밖에 안 늘었어요. 그럼 뭡니까? 단타 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뭡니까? 외국인이 단타 치고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개인 계좌와 외국인 계좌를 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상승장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면서 지가 사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자기가 사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외국의 어떤 펀드들이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펀드들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주가를 부양을 시키면서 개인 계좌로 사고 팔고 외국 계좌로 사고 팔고 하고 있다니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 같은 놈이에요. 전부 다. 예전에는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제는 뭡니까? 같은 놈들이에요. 두 놈이. 이렇게 해놓고 같은 놈이라고 예를 들고 시장을 지켜보면은 이 해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날 올라가는 것도 예상이 돼요. 또 다음날 하락할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지, 그죠? 결국 모르겠다는 얘기밖에 똑같잖아요, 그죠? 모르겠다는 말을 되게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건 하루하루 대응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 대응을 평상시에 정말 이렇게 원웨이로 올라가는 장, 원웨이로 내려가는 장에도 크게 못 먹는 저 같은 사람, 맨날 하는 얘기가 대응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장에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장은 되게 어려운 장이거든요. 근데 평소에 대형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장도 대형이 되는 거예요. 예선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들이 잘 맞는 거예요. 요즘 시황들 제가 잘 안 올리잖아요.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거기 때문에. 개인이요. 개인이 아니고요.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검은 물이 외국인. 같은 놈이란 얘기죠. 한 통속이라 한 통속. 한 조직이 한 조직. 한 조직에서 주가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거를 수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의심을 하고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100번을 잘 맞췄어요. 근데 또 101번째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제가 잘 맞추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저를 믿게 되겠죠. 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결정적으로 난 전날 다음날 290 갈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290 가니까 꼭 잡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100번을 잘 맞췄으니까 이번에도 이 사람 말이 맞겠지 생각 잡았어. 다음날 284가 와버렸어. 283이 와버렸어. 그럼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선물로 5포인트 막 살라버렸어요. 그럼 3천만 원 몰빵으로 5포인트 물리면 얼마입니까? 700만 원 날라가 버려요. 마이너스 700만 원 돼버려요. 뭐 옵션 잡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60% 나버리고. 그럼 계좌가 그냥 토막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이럴 것을 우려해서 제가 요즘은 저항선 지지선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비해서는 좀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시황에서 중요한 지지 저항선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왜? 내 거 보고 있다가 누가 나중에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나 누군지도 몰라요. 야, 절건파생꾼 안 맞더라 이카거든. 그 사람 따라해가지고 돈 많이 날렸다 이카거든.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 매매를 아는 사람도 아닐 거라. 내 매매를 알면은 맨날 제가 대형 얘기하는데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제 시황을 보고 돈 잘 벌 때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날 한번 떡 걸리가지고 손실나면 어떻습니까? 니 때문에 손해받은 거라. 내가 치백 날려먹은 거야, 이 사람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신경 안 씁니다만은 그게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시황에서 저항 지지선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아니 하루 만에 4포인트 올리고 하루 만에 4포인트 내리고 다음날 또 3포인트 올리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시황 올리는 거예요? 이건 찍는 거죠, 찍는 거. 정상적으로 하면은 내렸다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야간장에 올려버렸잖아. 그럼 어떻습니까? 올라간 거지 뭐. 그럼 만약에 284에 매도 친 사람이 있다 시작.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하루 만에 2포인트에서 3포인트 손해받는 거예요 지금 또. 선물 물려있는 거라. 그럼 2포인트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 돈이잖아. 또 물렸는 기라. 전날 700 물리고 300 물리고 가면 막 3천만 원이 하루 만에 그냥 2천만 원 줄어버려요. 3천만 원 투자하다 2천만 원 투자하면 선물 개수가 줄어들겠죠. 5개에서 3개로 줄어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3개밖에 못 사니까 어떻습니까? 본전 하려고 하면 1천만 원 벌려고 하면은 3개 가지고 1천만 원 벌려고 하려면은 이 3개 선물 3개면은 1포에 75만 원이죠. 1천만 원 벌려고 하면 몇 포인트 먹어야 됩니까? 10한 3포인트 먹어야 돼. 13포인트. 근데 지금 근래에 가장 많이 내려온 게 10포인트잖아요. 13포인트 먹으려고 하면 선택을 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295까지 가든가, 그죠? 아니면 여기서 떨어져가 275까지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본전이라, 본전. 그래서 더 버는 게 아니라 본전이에요. 근데 이게 지랄 떨다가 300을 가더라도요, 결국은 271까지 하면 떨어질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이제 여기서 271 간다고 보고 잡아버리는 거야. 네가 그랬잖아 하면서. 그 200, 300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남았는 2000 다 날아가 버리면 깡통 차버리는 거야. 쟤 때문에 손해본 거지, 그죠? 네가 270일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원망하시는 분들. 평소에 저한테 커피 한 잔을 사주고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제가
지금 하시는 매매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막 굳이 저희 시크릿 카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지금 이렇게 설명을 잘 들을 수 있는데, 평소에는 우리 카페 글 한 개도 올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중에 와서 뒤통수를 치는 분이 있단 말이죠. 자, 보면은 이제 카페 등급이 또 내려갈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제가 뭐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음, 회원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많이 늘진 않습니다. 원래 파생이라는 게 인프라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인원도 굉장히 많은 거지, 그죠? 제가 현물하면은 뭐 10만 명, 50만 명 모집할 자신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저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은 파생이다 보니까 인프라가 많지 않아요. 근데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카페에 글을 잘 안 올립니다, 우리 카페원들은. 와서 자기 시향만 보고 가버립니다. 자기가 볼 것만 보고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밖에는 글 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뭐 저희 현물 카페도 있는데, 현물 카페도 보시다시피 이것도 또 내려가겠네. 뭐 한두 명씩 들어오시긴 하는데, 제가 뭐 관리를 거의 안 해주니까, 그죠? 뭐 해줄 일도 없고, 사실 돈이 안 되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돈 벌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게 투자라서 제가 관리를 지금은 크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던가 아니면 뭔가 뭐 이루어지는 시기 한 1년쯤 지나면 되겠지, 그죠? 그때쯤 돼서 뭐 운영을 좀 하기로 하고, 지금은 오로지 강의에 제가 좀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강의를 받는 회원들도 얘기했다시피 원포인트 강의를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 하루에 한 번 매매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매일 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 종일 매매해서 매매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딱 들어와서 딱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매매 접는 겁니다. 그게 최상의 매매라는 거. 그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주말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주말 잘 쉬었다가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